자, 본격적으로 이제 두 번째 영상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뭐 하고 있냐면요. 네, 삼성 채용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필요한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삼성이 종합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전자 입장에서 혹은 엔지니어 입장에서 내가 어떤 직무에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삼성에 이제 좀 공대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좋은 계열사들이 어딘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이제 좀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제가 좀 가졌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난 영상에서 같은 경우는 삼성에 대해서 조금 좀 포괄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다라면은 이제는 좀 전략적으로 삼성전자에 만약에 내가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각 직무에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략을 취하는 게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좀 이 영상에서 같은 경우에는 뭐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삼성전자 CEIM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 지난 영상에서 이제 보셨을 때 이 하단에 보면은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 링크 있잖아요. 그거 클릭을 하시면은 그 링크를 바탕으로 이제 이런 PDF가 나오는데 그 PDF에 어떤 이제 모집 직군이 뭐가 나와 있는지 첫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슬라이드로 일단 준비를 했고요. 그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첫 직군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해당 사업부에서 혹은 해당 계열사, 부문에서 어떠한 인재를 가장 최우선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전략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뭐예요? 이 CIM 부분에서 같은 경우는 제일 위에 나온 게, 제일 위에 나온 게 회로 개발이고요. 아마도 이걸 통해서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거는요, 포인터 옵션. 레이저 포인터.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아마 회로 개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제가 CE랑 IM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말씀드리면은 CE, 뭐의 약자냐? Consumer Electronics의 약자고요. IM 같은 경우에는 IT and Mobile Communication이라 그래가지고, 모바일 사업부랑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희는 이거를 백색가전이라고 불렀거든요. 잘 보시면은요. 여기 생활가전 사업부 있죠. 그리고 무선 사업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CEIM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선 사업부랑 이제 가전 사업부가 이제 좀 통합이 돼가지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채용하는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제가 이거 네,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사실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모든 것들이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냉장고 보이고요. 아니면은 노트북 혹은 VR 기계도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전자기기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담당하는 삼성 내에 팀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팀은 이 CEIM 부분이다라고 간략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려면 많이 할 수 있지만 넘어갑니다. 자, DS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첫 직군이 뭔지를 파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내가 이 어떤 직군에 들어가게 됐을 때 회사에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잘 보시면은요, 메모리 사업부, LSI, 파운더리 이렇게 쭉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좀 몇 사업부는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고, 여기 보시면은 첫 직군이 뭔지 꼭 체크하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면은요, 잘 보시면 메모리 사업부, LSI, 파운더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회로 설계를 가장 최우선으로 둔다라고 한번 저는 주장을 해볼게요. 왜냐? 저는 회로 설계하는 사람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다는 거 여러분들 짐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쪽을 한번 보시면은요. 반도체 연구소, TSP 총괄, 글로벌 인프라, DIT 센터 등등 보시면은 회로 설계가 메인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반도체 공정 설계, 평가 및 분석, 신호미 시스템 설계, 경영 지원 이런 식으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사업부에 지원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하는 사업부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인재가 누구겠구나라는 거를 이 문서를 통해서 짐작을 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일단 DS 부분에서 이제 뭐 메모리 사업부, LSI 파운더리 각각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DS라고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디바이스 솔루션이라 그래서 해당하는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메모리, 시스템 LSI를 파운더리를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각 보시면은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개 생각하면 돼요. 뭐다? 낸드 플래시랑 D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삼성이 뭐 경쟁 업체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네, 뭐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메모리 사업부. 시스템 LS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시스템 반도체 장려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라면은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다? 시스템 LSI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글씨가 좀 작긴 한데요. 이제 궁금하신 분들 들어가서 읽어보시면은요. 뭐 어디 봅시다. 좀 하이라이트를 해볼게요. 보자. 포인트 옵션. 형광펜. 자, 팹리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키워드 몇 개만 볼게요. 모바일 SoC. 언젠가 제가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엑시노스 있고요. 그리고 뭐 14나노 공정 이런 얘기들 나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비메모리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데가 시스템 LSI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파운더리죠. 역시 파운더리도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야기가 깁니다. 그러나 짧은 버전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TSMC, 삼성 파운더리. 이게 뭐 인텔도 사실 또 이것도 하면 할 얘기가 많지만 일단은 넘어갑니다. 삼성 파운더리, TSMC, 그리고 뭐 이제 가로치고 인텔까지 해가지고 이 세 회사가 현재 파운더리 시장의 3파전을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운더리 뭐 하는 거다? 실제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 지금 당장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각 사업부에서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아셔야지 채용에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DS 부분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거고요. 그 중에서 TSP 총괄이랑 DIT 센터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역시 갖고 왔습니다. TSP 총괄 같은 경우에는요, 테스트 앤 뭐 시스템 패키지인가 뭐 제가 까먹었는데요. 네, 아마 자막으로 TSP가 뭐의 약자다라는 게 나아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얘기는 해도 되겠죠. 5년 전, 네, 벌써 5년 전쯤 5년 전 아니다. 한 7년 전, 6년, 7년 전에 이제 그 당시에는 TP센터라고 불렀었거든요. TP센터에서 이제 뭐 채용을 하는 애 마는 애 이야기가 잠깐 오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TP, 테스트 앤 패키지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제가 TP 센터 말씀드렸잖아요. 테스트 앤드 패키지 센터라고 되어 있죠. 네. 이름이 바뀐 거다라고 저는 한번 조심스럽게 역시 추정을 또 해볼게요. 그래서 패키지를 만드는 데고요. 그 전기전자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패키지라는 개념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네, 반도체 패키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아마 이제 영상이 뭐 그림이 또 따로 나오고 있을 거예요. 어떤 반도체가 있을 거고요. 그 반도체를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정의 과정이 패키징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패키징 과정을 하는 삼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게 TSP 총괄입니다. 그리고 이제 DIT 센터인데요. DIT 센터는 데이터 앤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이제 이 DIT 센터는 제가 그렇게 잘 아는 곳은 아니지만 이제 나와 있는 곳 이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추정을 하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반도체 제품 개발을 지원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개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역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들 반도체 클린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쭉 나와요. 근데 저희는 이제 파운더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공장이잖아요. 그렇다라면은 그 공장의 뭐 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계라든지 그런 어떤 다양한 것들을 관리를 하는 또 다른 어떤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담당을 하는 부분, 뭐 생산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이제 담당을 하는 게 DIT 센터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제가 여기에 클린룸을 이제 적어놨기 때문에 이 DIT 센터에서 하는 게 반드시 클린룸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 정도 이해를 하면 말씀드리면은 아마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자, 전략입니다. 뭐 생각보다 사설이 길었는데
어디에 지원할 거냐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런 식의 전략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 뭐 예를 들면은 어느 잡 디스크립션을 이제 보시더라도 아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상을 그 해당하는 직군들이 요구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일단은 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지금 메모리 사업부의 회로 설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보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잘 보시면은요. 디지털 아날로그 회로 설계되어 있고 솔루션, 제품 개발, 설계 회로 검증, 레이아웃, 제품 평가 및 최적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질문 할게요. 여러분들 학부 레벨에서 여러분들 이거 다 배우셨을까요? 아닙니다. 학부 레벨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설계 검증 광고론 개발도 있었네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recommended subject랑 requirement 플러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냐?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이게 뭐 이 롤을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없을 거고 결국은 requirements랑 플러스에서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요, 자, 반도체 기본 동작 원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자회로, 회로 설계, 그러고 난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현실적인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학부 정도로 졸업을 하실 때가 되면은 아마도 여기 있는 하나, 둘, 뭐 다양한 어떤 역량들 중에서 한 두 개는 정말 잘 아실 거고요. 학부생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두 개 혹은 뭐 하나 정도는 잘 모르실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제가 학부 다닐 때 기억 혹은 지금 이제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소자 혹은 회로 설계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 많이 약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원을 하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여러분들이 한두 개라도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저는 지원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플러스 볼게요. 그러면은 회로 설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직무와 연관된 경험 보유자, 반도체 개발 관련 툴, 뭐 스파이스 이런 것들 나왔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영상에서 모든 걸 다룰 수는 없지만 잘 보시면은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실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컨텐츠들을 다 아실 거라고 회사에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할게요. 저도 회사에 있을 때 이제 그런 어떤 채용 같은 거를 담당을 하면서 그 잡 디스크립션을 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잡 디스크립션에 100% 모든 거를 만족하는 지원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requirement 플러스를 모두 만족하는 지원자는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학부생 레벨이고 좀 이게 지원해도 돼야 되는지 긴가민가 하다면은 지원하세요. 네, 저는 과감히 지원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면 될 거고요.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네. 이제 어디에 지원할 건가 관련해가지고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메모리 사업부 내에 생산관리라는 부서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스페이스바 같은 거 누르고 잠깐 멈춘 다음에 그 직무 그 잡 디스크립션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네, 궁금하신 분들 그냥 잠깐 퍼즈 시키시면 되고 저는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잘 보시면은요. 메모리 사업부잖아요. 근데 required subject에 뭐 나와 있냐면은 제일 먼저 산업공학이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마도 여러분들이 전기전자라면은 이 메모리 사업부의 생산 관리에는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채용을 준비하시면서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는 게 전기전자가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사업을 구성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채용 전략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에 지원하는 식으로 전략이 집중이 되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종합 지원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학부 레벨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학부생들도 많이 합격을 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회로 설계라든지 전기전자에서 삼성을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능한가요? 라는 거를 질문을 저한테 되게 많이 하세요. 저희 학교 학생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가 자연스럽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경북대학교 기준으로 3.44까지 제가 합격하는 학생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그 정도 급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나의 학점이 얼비슷하다. 그러면은 지원을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일단 붙은 사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희망하는 직군이 있다라면은 꼭 지원을 하시기를 저는 권하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 많이 들어와요. 학부생 이제 학점은 커트라인만 넘기면은 저는 학점이 애매한데 지원해도 되나요? 네, 지원하세요.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같은 경우에는 취할 수 있는 전략이 없어요. 학점과 관련해서. 그래서 일단은 지원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런 얘기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세요. 나는 얼마나 현장에 적합한 인재인가? 그래서 저는 크게 지금 이 영상에서는 짧게만 얘기를 할 건데 크게 실무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실무 경험이 있거나 둘 중 하나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다면은 저는 지금은 삼성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생각보다 학교에서 공부만 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능히 얘기를 하는 좋은 학교들, 서울대, 카이스트, 포공, 그런 어떤 학교들을 포함해서 생각보다 어떤 실무 경험이나 아니면은 경험이 풍부한 학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저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좀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대학원입니다.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 연구실에 속해 있다라는 가정하에 본인이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가장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학부 학생들에 비해서는 어떤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지만 역량이 높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직무에 지원을 해야 되느냐 관련해 가지고 고민하실 텐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직무 디스크립션이 불명확하게 나왔다면은 여러분들 지도교수 있을 겁니다. 지도교수님이랑 상의를 하시고 지도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그 직무에 지원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종합적인 지원 전략과 관련해서는 제가 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소서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자소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되는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요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댓글로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 적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해야 되지? 네, 이게 중요한 컨텐츠다라고 싶으면은 역시 다음 영상으로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다음 영상으로 제가 최대한 빨리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